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트로트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13세 가수 빈예서의 놀라운 수익 구조와 현재 위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신동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한 그의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숫자와 구조를 통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자극적인 추측이 아닌 시장 논리와 실제 산업 흐름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최근 트로트 산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TBC HOSUN을 중심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성공 이후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장르가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와 디지털 플랫폼을 동시에 포괄하는 거대한 상업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젊은 연령대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했고 그 중에서도 빈예서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세라는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희소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전통 팬덤과 신규 소비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빈예서는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행사 한 번의 출연료가 어느 정도인지,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광고와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하면 그의 월 수입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현재 트로트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빈예서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서 있는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트로트 산업은 행사 중심의 오프라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방송 노출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파급력을 확장하는 복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핵심 팬덤은 행사 참여와 투표, 굿즈 소비, 콘서트 관람에 적극적이며 이들의 소비력은 다른 장르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손주 세대와 함께 소비하는 가족 단위 패턴이 더해지면서 청소년 가수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빈예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래 가수들과 달리 정통 트로트의 감정선을 구현할 수 있는 음색과 표현력을 갖추었고, 이는 중장년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동시에 어린 나이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이미지와 성장서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강력한 확산력을 만들어내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이야기와 서사를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빈예서는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빈예서가 만들어내는 수익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축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트로트 산업의 전체 규모와 함께 왜 13세 아티스트가 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로트 산업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빈예서의 월 수입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 트로트 시장은 과거와 달리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는 다층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핵심 축은 행사, 방송,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광고와 협찬으로 나뉘며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아티스트의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형성된 팬덤 기반 시장은 소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행사 시장입니다. 트로트 가수의 수익에서 행사는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영역으로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행사, 공공기관 행사, 노인복지관 행사 등 수요처가 매우 넓고 계절성에 따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12회에서 16회까지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비성수기에도 평균 6회 이상은 유지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출연료는 아티스트의 인지도, 팬덤 규모, 방송 노출 빈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성됩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한 성인 가수들은 회당 2,5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신인이나 청소년 가수라도
시장의 중심에 진입할 경우 단가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빈에서는 이례적인 성장 속도를 보이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중상위권 단가를 형성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희소성과 화제성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영역을 살펴보면 미성년 아티스트에게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출연 시간 제한과 출연료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사에 비해 직접적인 수익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가치는 단순한 회당 출연료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특집 무대, 연말 결산, 무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도 상승과 함께 행사 단가 상승, 광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방송은 독립적인 수익원이면서 동시에 다른 수익 축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최근 몇 년 사이 트로트 산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이 끝나면 소비가 종료되었지만 현재는 클립 영상과 무대 영상이 유튜브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반복 소비되며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조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아티스트의 경우 월 단위로 안정적인 디지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디지털 파급력은 광고주와 기획사에게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작용하며 아티스트의 시장 가치를 수치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체 구조 속에서 빈예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4가지 축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사에서는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방송에서는 중심인물로 소비되며 디지털에서는 높은 조회수와 확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나이에서 비롯되는 브랜드 안정성까지 더해지면서 광고와 협찬 영역에서도 이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구조적으로 설계된 성장 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사 영역을 중심으로 빈에서의 실제 출연료 수준과 월간 행사 횟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빈에서의 수익 구조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영역은 행사 시장입니다. 트로트 산업에서 행사는 여전히 가장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동하며 아티스트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송과 디지털 노출이 인지도를 형성한다면 행사는 그 인지도를 즉각적인 매출로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행사 단가와 행사 횟수를 기준으로 아티스트의 실질적인 시장 등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트로트 행사 시장은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에는 수십 년 경력의 국민 가수급 인물들이 위치하며 이들의 출연료는 회당 2,5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중상위권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가수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 구간의 단가는 대략 1,000만 원대에서 형성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빈예서가 이 중상위권 초입에 이미 진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3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위치입니다. 빈예서의 행사 출연료는 현재 회당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동급 인지도와 방송 노출 빈도를 가진 아티스트들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범위입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는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단순히 노래 실력뿐 아니라 관객 동원력과 화제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행사 횟수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로트 시장은 계절성이 매우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봄과 가을, 연말로 갈수록 일정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12회 이상, 많게는 16회까지도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며 비성수기에도 평균 6회에서 8회 정도는 유지됩니다. 이를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10회 내외에 안정적인 행사 물량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 앞서 언급한 단가를 적용하면 행사 부문에서만 월 단위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방송 출연료는 행사에 비해 금액 자체는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성년 아티스트의 경우 회당 출연료는 대체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책정되며 출연 시간과 역할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특집 무대와 이벤트성 방송이 포함될 경우 월 환산 수익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행사 매출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방송을 통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방송 노출은 행사 단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정 회차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거나 화제가 되는 무대를 선보일 경우 이후 잡히는 행사 일정의 단가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는 업계에서 흔하게 관찰됩니다. 빈예서 역시 방송을 통해 형성된 인지도와 신뢰도가 행사 시장에서 빠르게 가격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방송과 행사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수익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빈예서의 행사와 방송 수익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가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행사 단가, 행사 횟수, 방송 노출 빈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에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결합되며 유튜브와 온라인 콘텐츠가 빈예서의 전체 수익 규모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로트 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수익 구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과 행사가 수익의 전부였다면 현재는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아티스트의 경제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증폭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빈예서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와 전통 팬덤이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빈예서의 디지털 영향력은 단순히 조회수 몇 회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의 무대 영상과 방송 클립은 업로드 이후 단기간에 소비되고 사라지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조회수가 누적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팬층에 한정된 소비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시청자층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수익을 일회성이 아닌 월 단위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국내 유튜브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음악 콘텐츠의 평균 광고 수익은 조회수 100만 회당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형성됩니다. 빈예서의 경우 여러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식 방송 채널과 개인 채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사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직접적인 광고 수익 정상 구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아티스트의 디지털 지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지표는 광고주와 행사 기획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개인 채널의 성장 가능성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수익 창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콘텐츠 형식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대 영상 외에도 연습 과정, 일상 브이로그, 팬과의 소통 콘텐츠 등으로 방향을 넓힐 경우 디지털 수익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히 광고 수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디지털 파급력의 또 다른 핵심은 브랜드 가치입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그 자체로 신뢰 지표로 작용하며 이는 곧 광고와 협찬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빈예서의 경우 어린 나이에서 비롯되는 청정 이미지와 가족 친화적인 인상이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자극적인 이슈 없이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은 광고주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지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빈예서의 수익 구조에서 독립적인 축이자 다른 모든 수익원을 증폭시키는 가속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행사 단가를 높이고 방송 캐스팅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며 광고 협찬의 문을 여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트로트 아티스트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쟁력이며 빈예서는 이미 이 영역에서 또래를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영향력이 어떻게 광고와 협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빈예서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와 협찬 영역은 빈예서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축으로 평가됩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광고 가치는 단순한 인지도보다 이미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 지점에서 빈예서는 매우 희귀한 조건을 갖춘 사례에 해당합니다.
13세라는 나이는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라 가족 단위 소비층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과도한 논란이나 이미지 소모 없이 장기간 활용 가능한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현재 트로트 광고 시장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건강식품, 지역축제, 홍보, 교육 관련 콘텐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장년층과 가족 시청층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빈예서의 이미지와 포지션은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입니다. 과장되지 않은 표현,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서사,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태도는 광고주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아직 대형 전국 단위 광고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브랜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점에서 형성되는 광고 가치는 월 단위로 일정 수준의 환산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포함한 선투자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낮은 아티스트라는 점은 장기 계약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고와 협찬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행사와 디지털 수익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광고 모델로서의 신뢰도가 상승할수록 행사 기획자들은 관객 반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행사 단가와 일정 증가로 연결됩니다. 또한 광고 콘텐츠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반복 노출되면서 조회수와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광고는 단독 수익원이 아니라 전체 수익 구조를 상향 조정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성장기 아티스트 특유의 변화 요소입니다. 변성기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음색과 캐릭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일정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체력 관리와 학업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단기 수익 극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수익 규모를 키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예서의 현재 위치는 매우 안정적인 편에 속합니다. 광고와 협찬이 본격화되기 직전 단계에서 이미 행사와 디지털 수익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 변수에 대한 완충장치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전체 구조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행사, 방송, 디지털, 광고 수익을 종합해 빈예서의 월 수입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고 이 수치가 트로트 산업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빈예서의 월 수입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축은 행사 단가와 행사 횟수를 곱한 행사 매출이며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광고 및 협찬 가치, 그리고 방송 출연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항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먼저 행사 부문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행사 단가와 월 평균 행사 횟수를 적용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이며 빈예서의 현재 위치가 이미 이 영역에서 중심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디지털 수익이 더해지면서 월 단위 수익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계절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 수익 구조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광고와 협찬은 아직 성장 여력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지만 브랜드 문의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 출연료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모든 수익축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며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산하면 빈예서의 월 총수입은 현재 시장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총매출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기획사와의 수익 배분, 매니지먼트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이후에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나이대의 아티스트가 이 정도 규모의 매출 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린 전략적 성장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빈에서가 높은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화제성이 아닙니다. 정통 트로트의 정서에 밀착된 음색과 표현력, 또래에서는 찾기 어려운 감정선, 그리고 성장서사가 결합되면서 팬덤의 충성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력과 가족 단위 소비 패턴이 더해지며 단기 유행을 넘어선 구조적 경쟁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트로트 시장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조합에 해당합니다. 향후 몇 년간의 성장 가능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음악적 스펙트럼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정규 음반과 다양한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브랜드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교포 시장과 온라인 팬덤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확장 가능성 또한 열려 있으며 팬미팅과 굿즈, 커뮤니티 중심의 팬덤 비즈니스 역시 중요한 성장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에서는 더 이상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로서 트로트 시장의 수익 구조를 견인하고 있으며 그의 사례는 장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트로트 산업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빈에서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